사법농단이 크게 세 가지 정도였죠. 재판에 개입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이제 법원의 대책들이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 사법부 독립과 무관하다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2019년 3월 사법농단 연루자 66명의 명단을 대법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것이 32분이었습니다. 특별한 검토를 더 하지 않았고요. 그 징계에 해부된 분이 10분가량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여 명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수가 없는 겁니까? 따로 징계에 해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이게 2019년에 문제가 검찰이 그 명단을 넘겼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도과했다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를 넘기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없었나요?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결국 또 승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징계가 지금 시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이건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인사에 특별히 접근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분들 치고는 징계 양적이 굉장히 낮아요. 가장 많은 분이 정직 6개월이고 대부분 정직 3개월이거나 감봉, 면책 이런 식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달에 이게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남긴 것 가지고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어요. 이것과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법관징계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봐주기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징계의 양정도 매우 불합리해 보이고 한편 그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각률을 보면 90% 넘게 기각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건에서는 90% 정도가 발부가 되고 있죠. 일반 사건의 경우엔 대략 80% 정도. 재판 개입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도.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인사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사법농단 초래했던 인사권 그 권력 구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게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시스템은 대법원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수직한 수직 조직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받게 되니까 판사들이 여전히 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 부분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어떤 행정 기능을 수평적인 구조로 옮기고 이 수평적인 구조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입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20대 때.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 역시도 관련된 입법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도 의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최종 단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입법부는 수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기억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러한 입장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1대 때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고요. 논의할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입법부가 여러 가지 고심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안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위헌적인 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이 있는데 법률의 처벌 규정의 미비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왜곡죄라든가 이런 처벌 규정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를 하실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김용민 의원 질의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명 정도를 징계 절차에 회부했지만 이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추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제가 여기서 근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형사재판, 관련된 형사재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1심 판결처럼 위헌적이다. 그러나 유죄는 아니다라는 판결이 유지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위헌적이나 무죄가 나온다. 이러면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또 사실 그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대로해서 무죄지만 위헌적인 행위다라는 결론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징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예, 징계 절차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로 판사의 소위 말하는 판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징계는 정직, 안 되죠. 네, 정직만 네, 나오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오고 나왔지만 위헌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직밖에 못하는 거고, 그 정직의 기간이 끝나면 이분은 다시 당당하게 재판원부에 복귀를 해서 재판 진행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까? 저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그 법관의 독립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 법은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징계 처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도는 우리 헌법은 우리 법률은 문제가 있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법관을 최종적으로 국회가 탄핵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럴 때는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